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명예권은 금방 올 겁니다. 네, 일단 시장 브리핑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야간 선물이 플러스 0.2%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도 일단은 뭐 이제 강보합권 정도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리고 지금 김장렬 본부장이 또 스튜디오 나와 계시니까 인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당전 체크포인트 뭐 혹은 오늘장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특히 어저께 뭐 금융주를 많이 한국을 실망해서 버렸잖아요. 네. 거기에 계속 매도가 있는지, 삼성전자 꾸준한 매도하고 이제 달리 밸류업에 대한 계속 매도가 있는지, 국내 기관들은 주춤 저가 매수를 하는지 여기에 따라 좀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일 그 큰 이벤트라고 말을 뭐하죠? 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내일 지나서 오늘하고 월요일 장은 한국의 장에 큰 분수령이 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결과가 많은 여론들이 바라는 대로 안 나올 경우에는 생각보다 코스트를 우리가 좀 짊어지고 좀 장기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되는 하루이고 오늘은 좀 정중동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그리고 어저께 이거 한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숨 고르는 동안에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봤어요? 네네 봤어요. 네. 한마디씩 하시죠. 한마디씩 하라고요? 네. 여기 임팩트, 기대, 설레, 섣부른 것인지. 이 대표께서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했다고. 제가 그 영상을 다 보진 않았고 워낙 미리 보시고 정리하신 분들이 많아서 언급된 것이 뭐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국은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거는 뭐 그죠? 한국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뭐 정권을 희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거고 우리가 관계되는 거는 맨 위에 거랑 맨 밑에 거겠죠? 예.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될 것. 네 번째는 공매도는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 얘기는 지금 내용만 보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진적이어서. 저기 명은커님도 하시잖아요 평상시에. 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고 가끔.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시행할 수 있는 파워나 의지나 아니면 그 이해 집단의 파워가 얼마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괜히 가져갔겠어요? 오케이. 저런 얘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의미하게. 뭐 의미는 있죠. 무슨? 아니면 대권 후보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망한 대권 후보자 중에. 네. 이 중차된 시기에 이런 얘기를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의지를 표명했든지 아니면 파워가 있다든지 자기의 의견을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장에 그런 얘기인데 이 실체적인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게 어떻다라고 제가 뭐 말하는 건 어렵고 이런 얘기 했다. 장 끝났고 맞죠? 네. 그 팩트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숨고르기 됐으니까 넘어가시죠 이제. 네네. 자, 그러면 9시 5분 코스피는 0.6% 상승, 코스닥은 0.6%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대부분 좋은데요. 삼성전자가 1% 상승이고요. 하이닉스는 0.6% 마이너스로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1.8% 상승이고요. 고려아연이 시총 5위까지 쭉 올라왔죠. 6% 상승에 오늘 또 지수의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고 있습니다. 고려
고려아연을 만약에 뺀다고 치면 과연 지금 0.6% 플러스가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기아가 0.5% 플러스. 최근에 기아하고 현대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엇갈려요. 현대차는 0.7 마이너스인데 이게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KB금융하고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생명, 메리츠금융지주 등등 해서 금융주들이 이제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합니다. KB가 1%, 신한지주가 2%, 삼성생명, 메리츠가 1%대 요 정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업은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루 다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 상승폭은 그렇게는 크지 않은 그런 상황.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알테오젠이 2.4%, HLB가 1%, 리가캠이 2%, 요 정도로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하네요. 플러스 1%, 플러스 2%, 요 정도고요. 클래시스가 3.8% 마이너스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고 파마리서치도 3.2% 마이너스. 오늘 코오롱 티슈진 시가총액 19위 요 종목이 7%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역시나 보노님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에도 굉장히 뭐 방향성이란 거는 딱히 이렇게 크게 찾아볼 수 없는 좀 혼란스러운 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일단은 좀 특이점이 이제 대명선호 시즌과 또 이제 티웨이 쪽에서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장에서 또 대형주 단에서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좀 돌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해서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제 양자 같은 경우 이런 쪽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론 쪽이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최근에 기조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지면 신문에서도 뭐 AI 소프트웨어 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해당 종목군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스소프트 5%대, 폴라리스 AI 이런 거 6%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게 울타 뷰티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종목군들이 또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본느가 뭐 장중에 17%까지 올라가서 네. 지금 한 9%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꽤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또 나오는 거니까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래도 조금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필반이 꽤 밀렸는데 네. 뭐 물론 엔비디아는 조정이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필반이 좀 눌려서 좀 지수가 어려울까 싶었는데 뭐 삼전도 플러스 0.74% 해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크게 떨어지진 않아서 일단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주가 오늘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와서 뭐 아마 배당 매력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본질이 훼손된 건 아니니까 낙폭이 과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 이제 분할 매수가 충분히 유효한 흐름들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또 고려아연이랑 대명선호 시즌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인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을 좀 수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에 대한 기조도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코인이나 이런 것 좀 조정 나왔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효성중공업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나왔는데, 조금은 변압기랑 이런 쪽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통 화장품이 가면 미용 의료나 이런 쪽이 좋은데, 전일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또 기조가 2차 전지가 잘 움직일 땐 바이오가 좀 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명확한 이슈가 있는 쪽으로 통통통 이렇게 좀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좀 확실해 보여서 좀 수급 쏠림이 명확하게 나오는 쪽에서 매매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또 시계열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방망이 짧게 잡으셔가지고 뭐 시초나 이런 좀 오전장에만 살짝 하시고 또 잠깐 발 빼시고 이런 흐름들로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연속성이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네. 생각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딱히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크게 막 움직이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도 빼고 고려아연 뭐 제외했을 때 상승
폭이 2%가 제일 큰 그런 상황이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상승 종목 430개, 하락 종목 400개 반반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 550개, 하락 종목 거의 1000개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한지주나 뭐 기업은행이나 뭐 이런 애들 빼고는 사실은 뭐 삼성전기 2%, 에코프로머티, LG엔솔, 뭐 SDI, 이노베이션 뭐 이런 애들 1, 2%. 그 정도로 상승이고요. 뭐 2차 전지도 사실 뚜렷한 뉴스가 있나요? 리포트? GM 3공장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효율화 뭐 이런 리포트가 있고 LG랑 또 GM이 합작한 법인 얼티엄 셀즈가 배터리 셀 생산 1억 개 돌파 뭐 이런 뉴스 말고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10% 오르네요. 롯데렌탈도 5% 오르고 티웨이 항공은 뭐 저가 매수 기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그 오늘 경영권 분쟁 같이 티웨이 네. 소노하고 네. 그 소노 쪽이 IPO 신청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티웨이도 사실 이슈 따라서 그렇고 롯데렌탈도 뭐 렌탈은 돈 잘 벌지 않나요? 그러게. 그렇죠. 돈 많이 벌죠. 싸게 팔아서 문제죠. 딱히 뭐 딱 중심 잡고 크게 막 오르는 게 딱히 없네요. 그렇죠.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 클래시스가 제일 많이 떨어지네요. 5% 마이너스. 펩트론도 4%. 펩트론, 보로노이, 그다음에 리가캠, 알테 이런 애들 오늘 그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빠지고. 그렇죠. 오르는 애들은 그 뭐 우리기술 투자, 루닛, 뭐 천보, 숲, 신성델타 이런 애들 오르고 참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죠? 질이 좋다. 개별적인 거죠. 개별 뉴스 내러티브가 있는 거, 뚜렷한 거,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요건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네. 내일 어쨌든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간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집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면 오늘 올라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는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어떤 투표가 되더라도 그렇게 보면은 팔아야죠. 김장일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중립입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만약 갖고 있으면 어떡하냐? 굳이 팔지도 않아요. 중립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기간이 외국인에 의해서 한 주에 끝날 수도 있고 석 달이 걸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가늠할 수는 없죠. 근데 확실한 거는 탄핵 정국이니까 그것이 결판 나는 거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헌재까지 가서 결판 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그걸 견뎌내고 길게 보느냐에 따라가 달라질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거기에 눈치 보는 거라면 한국의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수급은 우리 말고는 한 2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럴 수 있겠지. 증환기금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실제 하게 되는 시점.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해 바뀌면 또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 계획 같은 거 세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저절로 자기네들 넷 밸류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채워내야 될 수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증환기금 플러스 국민연금이 어떤 액션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설레발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언제 어느 시점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거고 분명한 거 막 올라갈 때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은 거고 내려갈 때만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노님은 어떠세요? 내일 그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은 월요일 날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가 될 수 있는지. 뭐 오늘은 지금 뭐 장중에 이슈 나와봐야 마감까지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러니까. 글쎄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파생 수급에서 개인은 그냥 롱베팅 한 것 같아요. 개인은 롱베팅을 했고
이제 뭐 외국인은 커버드 콜로 형성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수급을 좀 추종하는 게 제일 저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뭐 지금 뭔가 현금화 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그런 실익 자체도 없기 때문에 뭔가 해서 다른 데에서 명확하게 돈을 굴리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과실은 달콤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가 됐을 땐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꼭 미리 결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좀 지켜보다가 명확한 이슈가 오픈이 되면 그걸 보고 후행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너무 단기 자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코스피 PBR 수준도 상당히 저는 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300대를 잘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수로 접근 대응하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건 대신에 방망이를 너무 짧게 잡고 접근을 했을 땐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투자의 성격 그리고 이제 뭐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의 영역이죠. 오늘 뭐 두 분께 물어본다면은 전략이라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전략의 어떨까요? 정의가 뭔가요? 전략은 오늘 장을 어떻게 대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유의미할까 해서 전략을 안 짜면은 뭘 하죠?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네. 흔히 그럴싸한 전략다운 전략이라는 게 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보노님과 비슷합니다. 그 선행적으로 움직이기가 참 어려워요. 네. 아까 제가 코스트 했는데 대가를 우리나라가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그 대통령 안 뽑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국에 있고 한국에 투자하는 순간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가가 제대로 치러져야지 지나갈 이슈예요.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네. 그거를 거부한다고 안 치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 자기가 제일 먼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의 갭하고 그다음에 정당이고 그다음에 하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와 시간과 그런 게 필요해서 영특하게 여우같이 차가운 마음으로 차가운 머리로죠. 네. 뜨거운 마음이고 차가운 머리로 행동을 하시는 것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선행이냐 후행이냐 아니면 동행이냐는 건데 그거는 감각과 기술에 따라 다른 영역이긴 한데 지금 워낙 보수적인 입장이고 외국인들 보면 단기적으로 외국인은 섰어요. 안 사요. 그게 우세합니다. 오케이. 후행적으로 되고 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빨리 되고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래더라도 한 3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외국인이 그 브로드 베이스로 이게 넓게 섹터를 다 산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거는 오산이죠. 그 내가 사는 걸 사주면 좋은데 그렇게 팍팍팍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증강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너무 많이 빠지면 절대 가치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도 있고 그리고 좀 여러 군단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의 집단이 모여진다면 그러면 생각보다 우려보다는 좀 빨리 해결될 수도 있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걸 주가에 투영시키는 거는 그 자체가 또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노님은요 어때요? 전략이라고 무언가 생각해서 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힘든 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힘든 거 안에서 뭔가 이 방향성을 찾는 거는 전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채권이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금 리스크 해지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배당을 아예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 배당주를 좀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연말이니까 이제 연말정산 뭐 이제 세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 뭐 연금저축 펀드를 조금 해본다거나 뭐 그런 거 세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이 서울이라는 서울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보통 속담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돈을 버는 게 결국엔 목적이고 돈을 버는 거에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국내장으로만 보더라도 뭐 사실 배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ETF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장 중심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또 형성을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원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뭐 개별주로 꼭 승부를 보시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세팅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다 전략이죠.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내 자산의 증식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투자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저는 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해서 며칠 전부터 말씀드린 건 개별주입니다. 네, 개별주. 개별주이기 때문에 개별주를 빨리빨리 해서 제가 슬쩍슬쩍 말씀드리는 것도 도움을 한번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면 좋고요. 네. 그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은 이게 골만삭스가 얘기한 게 기본적으로 흐름이 갈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네. 수출 중심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럼 개별 업종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이건 어저께 나온 건데 저는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얘기거든요. 네. 탄핵 그거 했을 때부터 계엄 선고했을 때부터 이것도 빨리빨리. 그게 전략이에요. 한국에서 주식을 한다면 아까 본인이 얘기한 거는 채권도 저도 채권 얘기했는데 한국 단기 채권은 아니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자산을 한국으로 할 것이냐 미국으로 할 것이냐 인도로 할 것이냐는 거는 저는 인도하고 미국이 한 25대 25하고 한국은 한 15 정도 하고 나머지 현금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고 한국에서 한다면 그 와중에도 개별 업종 중심으로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고요. 업사이드가 뭐 20% 이상 바로바로 난다는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지만 20%를 바로 보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조금 들어가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중후장대에서 이미 많이 포지션을 취해서 언제든지 이익 실현하고 나오거나 손절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업종만 가지고 국내 엑스포저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9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하락 압력이 강한 채로 움직이고 있네요. 코스닥이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0.43% 플러스로 아까 0.6% 플러스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은 보노님 지금 뭐 외국인이 한 360억 마이너스, 기관이 800억 플러스. 네. 선물 시장은 좀 사고 있는 것 같고. 네.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눈에 띄는 거는 확실히 연기금이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들도 그냥 디펜스만 하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연기금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분명 매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의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선물이 현물보다 조금 높기는 한데 뭐 베이스차가 거의 없어가지고 네,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도 뭐 선물 매수 계약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선물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기간이 들어오면서 금토랑 연기금이 좀 같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은 마이너스 353억인데 프로그램 비차익에서는 뭐 360억 들어오니까 요거는 뭐 이제 개별적으로 또 특정 종목을 몰아서 파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특정 종목이 또 삼성전자인지 기타 종목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콜이 좀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어쨌든 연기금이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필반이 그래도 꽤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는 거, 요런 거에서 좀 방향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 거. 얘가 안 무너지기 시작하고 얘에서 수급 이탈이 안 나오고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이슈로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수는 좀 견조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전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지수로 해서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뭐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얘도 어쨌든 배당을 주니까 뭐 얘를 기반으로 해서 뭐 세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종목과 뭐 미국의 이제 기술주를 믹스해가지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뭐 이제 각자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25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두 분의 자료 한번 봐야 되는데요.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하실까요? 아까 많이 했어. 초반에 많이 해가지고 하실까요? 좀 두 개나 신문을 좀 켜야 되는데. 두 개나 했는데 그러면은 네. 아니요.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하시고. 봅시다.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거 아까 보여드렸나? 아, 탄핵 소추 때? 아니요. 안 저는 못 보여드렸나? 봤어요. 예. 이게 모 증권사에서 과거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네. 그 다음에 2016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시도하고 탄핵 소추하고 그 기간 지나면서 어떻게 주가가 바뀌는 이렇게 했거든요. 네. 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결국 실패했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불확실성은 탄핵을 하려고 막 할 때 그때 미리 빠지죠. 그런데 결국은 탄핵이 안 되고 나서는 올라가죠.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근데 그 짧은 기간, 그때도 길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냐면은 순매도가 한 1,000억 있었답니다. 불확실성 기간 동안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 코스피가 900, 1000이 안 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000억이라는 숫자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3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한 3, 4천억 순매도 하는 기간과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 안 되고 방향을 튼 거예요. 물론 요 밑에 빠진 건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업황, 글로벌 매크로, 그린스판의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빠지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천억 정도 팔렸다는 거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12월 달에 탄핵 시작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국민 여론과 이런 것이 미리 불안을 하면서 탄핵해야 된다. JTBC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주가가 미리 많이 빠졌거든요. 2000 초반에서. 그리고 박근혜 결국은 그 탄핵하고 나서는 결국 올랐는데 올라가는 각도가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각도가 계속 오른 거는 탄핵이 돼서 다 오른 건 아니고 이거 역시 경제가 좋아지는 그 시츄에이션으로 바뀌면서 좋아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국인이 얼마 팔았는가? 한 1,500억 팔았어요. 그래서 수천억의 그러면은 순매도가 이어져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야 하면은 지금 매일 우리가 1,000억, 2,000억씩 팔잖아요. 3,000억 파는데 규모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높은 거 당연한 거고 네.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바뀌는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아마도 그 탄핵이 국회에선 되고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계속 있고 반발을 할 거니까 아마도 그러면은 그 탄핵은 소추는 하는데 현재 그 결의까지 나올 때까지는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기다리는 그 와중에 혼란이 있을 때 어느 시점에 외국인 생각들이 좀 바뀌어서 저점 매수로 들어온다면은 순매도가 순매수 근처로 바뀌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점이 이번 달에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해가 바뀌어서 우리 1분기 비수기 그 시점 어느 시점에 초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때까지의 기간과 코스트가 감내해야 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감내해야 될 코스트가 아닌가 싶고요. 길게 보면은 맞아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은 나겠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결국에 가서 그 측면이 되면은 결국은 매크로도 내년 3월, 4월, 5월 지나면은 뭔가 지금보다는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확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괴롭죠. 어쩔 수 없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보도님 뉴스로 갈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비트코인이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10만 달러 돌파를 했고요. 이제 전일에 세계 7대 자산에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친코인파 SEC 수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 막을 수 없는 기류다 뭐 이런 멘트들을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몰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화폐 전쟁으로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스토리가 굉장히 좀 긴데 아무튼 21년을 전후로 해서
코인의 그 흐름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한 번 정도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규제가 계속 높아진다라는 거죠. 코인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가상자산이나 이런 그 세제 부분은 좀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정부가 코인보이랑이 연계밖에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기류랑 지금 좀 역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요번에 눌림에 또 한번 접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실 때 좀 잘 이거 고려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승 산업에 이 삼양식품과 S&D가 자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라면이 정말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업계에서 첫 7억 불 수출 탑을 찍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 이제 음식료, 식음료 부분에서는 뭐 계속적인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얘기는 즉슨 우리가 최근 한 2, 3거래일 동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데이터 나온 다음에 라면의 주가는 꽤 올랐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넘버가 찍히고 산업적으로 탄탄한 친구들은 또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증시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상당히 가격적인 탄력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꼭 포트를 형성을 하신다면은 지수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산업을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우리가 하락장에 배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이 잘 나오는지, 배당을 잘 주는지, 요 두 개가 회복 탄력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면신문에서도 나왔던 게 은행주까지 외국인이 팔자로 넘어가고 있다. 네. 요 스토리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요 사진이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최근에 5일 동안 금융주들의 하락폭도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금융업종의 주가 변동률도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순매도액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배당이나 연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고 있다라는 거는 해외에 있는 투자들이 상당히 좀 관망하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의 연속성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일단은 상단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시계열을 넓혀야 되고, 너무 거치로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현금을 잘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방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주가 각광이다. 저도 최근에 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뭐 사운드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세일즈포스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이스소프트라든지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뭐 이런 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가볍고 탄력적이고, 뭐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들이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또 GPT 사용자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또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높아지니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요거 패드워치에 대한 이 금리 인하 변동률이 좀 생겼는데, 요거는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일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 나서는 얘가 74%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애틀랜타 GDP 나우 같은 경우 3.3이 나왔어요.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나오고 나서는 또 70%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기술주들의 수급이 좀 변동이 됐죠. 근데 이거를 왜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네. 얘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다 변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좀 스토리들, 뭐 GDP가 지금 어떤지, 일단 고용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최근은 조금 이전보다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참 시장이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약간 오늘 본 뉴스는
속보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데? 그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서 과천 수감 장소로 수감하려 했다. 어제 나왔어. 지금 또 계속 이게 막 되고 있어가지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어. 네. 직무집행 필요하다. 네, 정지 필요하다. 이게 두 분한테도 굉장히 쇼킹한 뉴스 맞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 20년 전에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30년 전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 쇼킹한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세에 맞게 설명하시고 저는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주식시장의 영향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결을 하고 나면. 오케이. 네. 아니 뭐 그냥 제 3자 관점에서도 이거 굉장히 쇼킹한 거 맞죠? 예. 왜냐면 아니 지금 아니 너무 평온해 시장이. 네, 그래서 뭐 이상한 얘기 안 하니까 얘기도- 또 너는 쇼킹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불편한데요. 쇼킹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경험을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했으면은 미쳐서 했든 무엇을 했든 실패를 했든 간에 그 정도까지 계획을 안 하고 했을까? 이 드러나는 것 뿐이지 하나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쇼킹 했냐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충분히 그런 걸 고려를 했겠다는 생각을 미리부터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게 바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요.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쇼킹이 안 하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임플리케이션은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역사가 있으면은 역사가 똑같이 반복이 안 되지만 다 그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됐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뉴스가 쇼킹하지 않냐 왔을 때 그랬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겠지. 하지만 증거는 저는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 그 감내하고 흡수하는 데 있어 빨리 어떻게 대처할까? 그건 모르겠네. 그럼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당분간은 아주 엄청 빠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제같이 그 은행 같이 열심히 뭐 이틀 동안 엄청나게 빠졌을 때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겠다. 뭐 요 정도 생각만 어저께 한 게 그거거든요. 그 이상의 것은 임플리케이션에서는 제가 뭐 제 개인적인 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쇼킹 일반적으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아까 보노님이 이야기한 거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그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 이유로 체포해서 과천 수감 장소로 수감하려 했다. 지금 우리가 주식 방송이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를 굳이 갖다 붙이자면 요 얘기가 한동훈 대표 입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한동훈 대표 입에서 나온 거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계속 직을 수행할 경우 국민 위험 빠뜨릴 우려가 크다. 저는 지금 SBS 여기 뉴스 켜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 같은데, 제가 아까 왜 이게 쇼킹하지 않냐 이걸 봤던 이유는 탄핵안이 200명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관심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사태가 당연히 거의 모두가 탄핵안에 찬성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CNN인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안 될 수가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이 내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치병자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진짜 제3자 균형감을 가지고 보려고 여쭤본 거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표결에 들어가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8표가 플러스 돼서 200표 넘어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에서는 이게 정치 방송은 아니지만 경제 방송에서 좀 전해드릴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수가 또 쭉 빠졌어요. 네, 2,459선에서 이게 어디죠? 2,448까지 쭉 빠졌기 때문에 뭐 10포인트긴 하지만 어쨌든 좀 빠졌고.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플로즈블 하고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
그 파가 왕창 나와서 그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5-6명이 아니고 8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통과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더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맞죠. 그걸 믿거나 아니면 그게 그럴 수 있다. 그 시나리오대로 그런 거 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란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하지 마세요. 어? 10명 중에서 1명이라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거든. 아, 그렇죠. 네. 민감하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70몇 프로가 탄핵해라고 여론조사 나왔고 내란 얘기가 각종 TV에 나왔기 때문에 통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끼리 점심 먹을 땐 괜찮은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그 20% 10%에 해당되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그분들의 의식 속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제가 안 드린 이유가 이제 아까 무슨 충격이냐면 제가 충격이 아니었다는 건 그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나올 때마다 주시장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제가 중립적에 나와서 그런 얘기인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네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조심성이 있게 얘기하는 건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내란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통용됐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도 근데 너무 웃긴 여기서 게 이렇게 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를 김정은 부장이 말 제일 많이 하세요 지금. 노코멘트 하고 말하지 말라고 근데 하시는 아까 분이 얘기했잖아요. 다 무슨 말이-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네. 자기고 자기 조직이고 자기 개파고 그다음에 네, 나라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저가 프로텍션하는 거죠. 얘기 안 해도 뭐라 그럴 거고 해도 뭐라 그럴 거고. 네. 그 나이가 든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명문주의 얘기하는 거하고 하버너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느낄 것이고 네 편을 떠나서 이게 조금만 하더라도 내 편을 가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 국민의 80%도 20%가 또 있다는 걸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듣고 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또 그런 얘기를 왜 발작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다수결이고 그런데 미쳤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미쳤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지나가는 거 보고 주가가 반영이 어떻게 될지 해석만 우리가 지금 중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자, 국민의 75%, 80% 대다수의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탄핵안이 이게 가결이 안 된다. 곤란이지 지금은. 그러면 곤란이지. 이거는 다른 나라한테도 비상식적인 국가로 인식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외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 지금 한국 계엄 선포하는 거를 뭔가 어떤 모델링으로 생각해가지고 벤치마크로 혹시 삼을라나? 벤치마크.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벤치마크. 이거는 저기 20% 80% 좌우의 개념이 아니고요.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헌법은 진보랑 보수랑 다 지키는 거잖아요. 상식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뭔가 노이즈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아끼고 경제랑 지금 연결돼 가지고 지금 시장도 개판 났잖아요. 지금 오늘 미국에서 피터 나바로 임명했죠. 무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 미중 무역 전쟁 완전 첨예하게 하는 완전 날카로운 사람. 완전 지금 정부 상태 마비돼가지고 우리 어떻게 협상도 못해서 얻어맞게 생겼어요. 진짜 빨대 꽂아가지고 쪽팔리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얘기 안 하고 무슨 그냥 피한다고 지금 될 일입니까? 이게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인데. 본질적인 문제. 이게 제가 50대 50에 무언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균형감을 가지려고 여쭤본 게 그겁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그러니까 50대 50의 이슈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정치방송 아니잖아요. 저도 알죠. 저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대다수의 여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20%가 지금 어떤 파워가 있어서 혹은 어떤 노이즈가 나올까봐 그럼 지금 개판 나는 거 그냥 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단어를 할 때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를 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또 여론을 우리가 형성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형성된 여론을 우리가 전달하면서 네. 이러니까 75대 25니까 그 탄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순리죠. 근데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는 아까 한나라당이 아니구나. 그 당에서 8명이 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8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변수가 뭐가 생겼는가 그거 얘기를 해야죠. 그럼 걔네들이 왜 8명이 안 가고 외국심도 없고 그 미친놈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성토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라를 생각하고 당을 뭘 생각하고 이렇게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그럼요. 당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8명, 10명이라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변수라는 건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불안하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동의한다고. 근데 이제 단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민감할 수 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자는 얘기지 25%를 두려워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 두려워하는 게 원래 우리가 다수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럼요. 이해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리 있게 얘기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순리 있게 얘기하는 거하고 단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조금은 뭐 내일 모레 나서 탄핵이 안 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거 갖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모르니까. 김장희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보노님이 제일 현명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게 맞는데 저도 급발진해서 네, 그렇죠. 혹시나 보시는 분들 불편하셨으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울컥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인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친 듯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슬퍼서 그럼 공감하죠. 이거를 진짜 완전 똑똑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글로벌 전쟁에서 애써도 지금 부족할 판에 약간 이런 노이즈가 있는 게 굉장히 슬퍼서 참담해서 한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해해요. 네네. 이해하는데 네. 충분히 참. 죄송합니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보죠. 네. 자 정말 다시 요거 좀 최대한 중립을 지켜서 시장 네. 관점으로 최대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 네, 일단은 시장 지수는 뭐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기간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졌네요. 그래서 연기금이 900억 정도 더 늘어났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식에서는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주들이 원래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좀 이런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가 2.5%, 카카오뱅키가 2.44%, 카카오페이가 10.66%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네요. LNF,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대부분 한 3%대 이상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주들이 돌아서는 것들도 뭐 정책적인 좀 안정감이 나오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기업은행, 뭐 하나금융지주 대부분 2%대 이상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좀 무역적인 부분에서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정부가 어쨌든 서로가 엮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노이즈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산 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 뭐 한국항공우주 4%, LIG넥스원 4% 좀 빠지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본업 괜찮다라고 해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압기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아무래도 변압기는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조금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 올라가면은 변압기도 좀 기세 나쁘지 않았던 흐름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같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조선도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그래서 수출적인 부분에서 뭔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약한 쪽들은 약간은 이렇게 뭐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노이즈에 좀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놀자주들이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NC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게임주들에서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죠. 퍼레비스나 카카오게임즈 흐름 좀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 JYP 엔터, 뭐 SM 이런 놀자주들에서도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을 때는 노래 같은 거 들으면 또 기분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센티적으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면 뭐 역시나 이제 이 드론 쪽
쪽과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 분직 쪽이 계속적으로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여전히 상위 종목군들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이라든지 또 일부 정치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좀 며칠 동안 쉬었던 그런 쪽들이 또 다시 한번 급등락이 나오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의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언론 쪽들도 꽤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도 좀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일단 약간 장이 흘러내리는 게 지금 좀 많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막판에 또 이제 쭉 내린 것처럼 지금도 살짝 뭐 올라가는 척하다가 지금은 뭐 강보합권까지 좀 내려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그런 상황이니까 1.6%까지 빠지네요. 코스닥은 확실히 매가리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거래량도 좀 추세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참. 일단은 뭐 명확하게 결판이 나기 전까지는 네. 좀 시장에서는 뭐 이제 외부의 시각이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거래 대금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급 변동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자금이 이미 묶여 있고 또 현금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미장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채권이나 이런 데 많이 가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뭔가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좀 작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너무 또 폭발적으로 떨어져서 과거 코로나19 때 재미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열심히 들어오겠죠. 그런 수급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 뭐 정부에서 지금 꺼낸 카드들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좀 이 위아래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답답해 안 하시고 상황이 좀 그러니까 또 소나기는 또 다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시기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힘들수록 긍정적으로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댓글로도 많이 혼나고 해서 막 슬퍼했었던 적도 있고 한데 지나고 보니까 좀 되게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댓글에서 막 뭐라고 하셔도 되게 밝게 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도 이렇게 어둑어둑하고 힘들 때가 제일 바닥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또 편해지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게 답답해서 그렇지 결국엔 편안해질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나가면 또 우리 또 활짝 웃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요.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그건 다 좋다. 지나가는 거고 다 서로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좀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때 한참 보노님 되게 힘들어하실 때, 그때 옆에서 보면서 이제 또 다른 방송 하면은 막 동접자 막 뭐 10만 명 막 이렇게 되는 방송도 있으니까 거기 이제 진짜 험악하거든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하시는 말씀드리겠지만 험악한데 보노님이 이제 뭐 저야 방송인이지만 또 이제 두 분은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도 상처받지 않으실까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니 뭔가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몇 개월째 지금 답답하고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거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고 지식도 얻고 이게 우리의 뭔가 목적인데 네. 계속 계속 외부 변수와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좌절되고 뭔가 힘 빠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뭔가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 한마디 지금은 딱 적합한. 바로 해요? 오늘 한마디 뭐예요? 시간이 딱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마디 뭐예요? 네. 세 마디. 세 마디? 단어 세 개. 네. 어디 보니까 영어 쓰지 말라고 하도 또 그래서 한글로 가져왔습니다. 네. 영어 오늘 썼다가 한마디. 한글로 바꿨어요.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애착, 집착, 미련.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애착, 집착, 미련. 본원님도 한번 읽어주시면. 애착, 집착, 미련. 그 좌측에 갖다 놓고 중간에 갖다 놓고 우측에 갖다 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애착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과해지면 집착이 되고 네. 극단적으로 가면 그 지나가면 또 미련이 되는 부정적으로 공부 잘한 것 같아요. 타임라인에 의해서 135 인정. 인정입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상식수가 여기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네. 각자 하다 보니까 애착은 빌드업 하는데 오케이죠. 네. 어느 정도는 상당한 거는 그렇고요. 집착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이제 어렵죠. 애착이 좀 과해지면은 집착이 되는 거고. 미련을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더 늦기 전에. 그렇죠? 예, 더 늦기 전에만 말이 나오기 전에 미련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미련이라는 단어는 사람인지라 없을 수는 없지만 저 끝을 갖다 놓고 가급적이면 애착을 하되 순간 이게 집착으로 되는 것인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시는 것이 우리 투자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이게 제 생각에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애착 갖고 있는 집착 갖고 있는지 미련인지 그렇죠. 결단이 그렇죠? 그렇죠.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뭐 연애할 때나 뭐 누군가 연애할 친구도 때 그렇고 무언가의 어떤 물건이나 나의 욕심도 그렇고 애착과 그런 것들은 좋은데 그게 이제 집착이 돼버리는 순간 또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해요. 요거 LG 그램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까? 남았는데 하세요. 분위기가 분위기 사고로는 좀 근데 우리 그러네요. 광고가 우리 프로그램이 이거 광고하기 제일 애매한 것 같아. 분위기 이거 아침에 시장도 안 좋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일단 해봐. 일단 해봐. 2분 남았습니다. 본업을 찾아서 자 아이고. 무풍지대로 넘어갑니다. LG 그램 17 울트라 7 17인치 가져왔고요. 지금 뭐 스펙은 나가고 있죠. 램 32기가 SSD 2TB 플러스 대형 스크린. 우리가 초반에 팔던 거죠, 이거. 맨 처음 초반에. 네. 그래서 수량이 없어가지고 딱 40대 조금 넘게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17인치 터치 스크린이고요. 인텔 ARC 그래픽, 게임하고 디자인하고 멀티태스킹 올킬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11 기본 장착이고요. 이 윈도우 값만 10만 원이 넘음 정품 사려면 네이버 최저가가 203만 6,700원, 핫딜이 지금 3%가 팔고 있는 게 178만 원에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리싱크몰에서 가져오는 이제 리퍼 제품이고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CPU 그거라던데 아까 뭐라 그랬어? 코어 i7 저거 나왔습니다. 현존 최고의 프로세서래요. 2024년 기준. 요거는 이제 클벨에서 보노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컴퓨터 잘 몰라가지고. 저 아직도 진돗개 펜티엄 2 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식으로 아까,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서 또 이제, 혹시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인 또 그런 어떤 쪽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고요. 이따 오후에 또 클로징 벨에서는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랑 함께 조금 더 뭔가 중립적으로 주식시장에 조금 더 중심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셨던 분들 죄송하고요.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따가 오후에 지금보다는 반등하면서 웃는 얼굴로 그러겠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